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34쪽, 35쪽입니다. 34쪽 1번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비어있는 두 곳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모두 찾아봅시다. 지금 비어있는 곳이 여기 흰색 부분이 있고요. 이쪽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죠.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 다섯 칸짜리, 여섯 칸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책 뒤쪽에 보면 준비물 4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이런 준비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퍼즐을 가지고 흰색 부분을 채울 텐데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칸, 12칸이면 이 부분이 지금 12칸입니다. 흰색 두 부분 중에 긴 부분,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세요. 한 가지 조각으로 채워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채워보면 우선 한 칸을 가지고 12칸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12칸에 한 칸짜리 노란색을 전부 다 한 칸씩 이렇게 놓는다면 이걸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칸으로 우선 채울 수 있고요. 두 칸짜리로 놓는다면 이렇게 해서 12칸을 역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칸도 채울 수 있고요. 세 칸짜리를 가지고 채워보면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해서 12칸의 빈 곳을 꽉 채울 수 있어요. 4칸짜리를 가지고 채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4칸, 4칸, 4칸 이렇게 해서 4칸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5칸짜리 조각으로 보면 우리가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2개가 남는데 이건 5칸짜리로 채울 수 없죠. 따라서 5칸짜리로 12칸의 빈 곳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6칸짜리는 어떤가요? 6칸짜리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채우고 또 6칸 이렇게 하면 6칸짜리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우면 우리 한 칸, 그리고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6칸 조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8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세요. 이번엔 이쪽에 있는 8칸짜리를 채워볼 텐데요. 자, 한 칸짜리로 채울 수 있죠. 당연히 한 칸짜리로 이렇게 다 채우면 8개, 한 칸짜리 8개로 채울 수 있고요. 가능합니다. 두 칸짜리로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세 칸짜리로 세 칸, 세 칸 하고 나면 두 칸이 남기 때문에 채울 수 없죠. 세 칸짜리는 안 되고 네 칸짜리로는 네 칸, 네 칸 채울 수 있습니다. 5칸짜리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개를 채우면 3개가 남고요. 또 6개를 채우면 2개가 남기 때문에 5칸, 6칸은 안 되겠네요. 따라서 8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면 한 칸, 두 칸, 네 칸 조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 볼게요.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을 알아보세요. 12칸도 채울 수 있고 8칸도 채울 수 있는 조각은 여기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네 칸 이렇게 3개죠. 3칸, 6칸은 12칸만 채울 수 있고 8칸은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은 한 칸, 두 칸,
4칸 조각을 가지고 채울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조각을 이용하여 빈 곳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한 칸, 두 칸, 네 칸을 가지고 12칸, 8칸을 채울 수 있는데 한 칸을 가지고 채우려면 여기에 12번을 채우고 여기에 8번을 채워야 되죠. 그런데 4칸 조각을 가지고 채우면 여기에 3번 놓고 여기에 2번만 놓고도 채울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조각의 크기.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의 크기는 4칸 조각이겠죠. 자, 이 조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35페이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알아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머지가 없도록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렇게 4개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3, 6이 있는데요. 따라서 1, 2, 3, 6이 6의 약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곱셈을 통해서도 살펴봤죠. 6이라고 하는 수가 1 곱하기 6으로 쓸 수 있고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 2, 3, 6 이 숫자가 각각 6의 약수다. 이렇게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8의 약수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게요. 8의 약수는 먼저 1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건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 나누어 떨어집니다. 8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 12의 약수, 파란색으로 세모 표시를 해볼게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세요. 공통된 약수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모두 표시된 것 1과 2와 4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여기 1, 2, 4가 공통된 약수가 되겠고요. 가장 큰 수 1, 2, 4 중에 가장 큰 수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1, 2, 4는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도 됩니다. 8과 12의 공통된 약수라고 할 수 있죠. 그 1, 2, 4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통된 약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약수 중에서 즉 1, 2, 4가 공약수인데요. 8과 12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4 이와 같은 수를 8과 12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즉 최대 공약수의 의미는 공약수 여러 개 중에 가장 큰 공약수를 말하는 거예요. 공약수 자체의 의미는 어떤 두 수 혹은 세 수의 공통된 약수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34페이지에서 우리가 12칸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8칸을 채울 수 있는 것 살펴봤죠. 사실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웠을 때 채울 수 있는 것은 1칸, 2칸, 3칸, 4칸, 6칸이 바로 12의 약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12칸짜리가 없죠. 여기에서도 보면 8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우는 것이 1칸, 2칸, 4칸으로 가능했습니다. 1, 2, 4가 8의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8칸, 즉 8의 공약수, 8의 약수가 8이 된다는 건 8칸짜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8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공통된 약수 1칸, 2칸, 4칸 이것이 공약수였고요. 가장 큰 조각, 4칸 조각이 사실 최대 공약수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3번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0과 30의 약수를 모두 써보세요. 우선 20의 약수를 써보면 우리가 20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2도 나누어 떨어지고 4 나누어 떨어지고 5 그리고 10
나누어 떨어지고 2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30의 약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안되고요. 5, 6, 7, 8, 9, 10 되겠고요. 그리고 15, 30 이렇게 30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20의 약수는 6개고요. 30의 약수는 8개가 되겠네요. 공약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공약수, 공통된 약수를 보면 이렇게 1, 그리고 2, 그리고 10, 그리고 5도 있네요. 따라서 공약수는 1, 2, 5, 10이 되겠습니다. 1, 2, 5, 10이 공약수가 되고요. 최대 공약수를 찾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10이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즉 10의 약수 10의 약수를 생각을 해보면 10을 1로 나누어도 떨어지죠. 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3, 4,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10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마지막,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 20과 30의 공약수는 1, 2, 5, 10이었죠. 여기 최대 공약수의 약수 20과 30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었고요. 10의 약수가 바로 여기서 구한 대로 1, 2, 5,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세 수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이것의 약수는 그 두 수의 공약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말? 보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20과 30의 약수가 공약수가 1, 2, 5, 10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 2, 5, 10은 이렇게 공약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었지만 1, 2, 5, 10, 즉 20과 30의 공약수 중에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다면 이 10의 약수를 구해주면 자연스럽게 20과 30의 공약수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위의 예를 통해 봅시다.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4였습니다. 그렇죠? 4의 약수가 1, 2, 4입니다. 그럼 이 1, 2, 4가 무엇이냐? 그냥 최대 공약수 4의 약수,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 이 1, 2, 4는 8과 12의 공약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8과 12의 공약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찾아서 공통된 걸 동그라미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고로 설명을 하면 A라는 수, B라고 하는 수, 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수가 뭔지는 모르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8이라고 합시다. 이때 문제에서 A, B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풀까요? A, B 두 수를 모르니까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원리를 활용을 해 주어서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습니다.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죠. 따라서 두 수의 공약수는 8의 약수인 1, 2, 4,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수학 익힘이나 여러가지 활용된 문제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학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